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치과에서 사용할 현미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할 때 현미경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현미경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개가 이제 현미경이거든요. 치료할 때 사용하는 현미경인데, 지금 가장 저렴한 제품을 보면 한 2,100만 원 정도 하죠. 얼마 전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이 두 개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더 좋긴 했어요. 3,850만 원이네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대략 스펙을 보면 2.8에서 26.65배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고, 초점 거리는 200에서 430mm. 제가 이런 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산업용 현미경이거든요. 산업용 현미경. 이거는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사용을 하려고 샀던 거고, 2K로 녹화가 되고, 요거는 달려있는 번들 렌즈였는데 120배까지 확대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2만 몇천 원짜리 LCD 패널이거든요. 이게 12V 배터리거든요. 12만 mA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는 알 수가 없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이 이제 생겼는데 47,400원, 한 2년 전에 구입했어요. 2022년 10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요 정도 가격이 되고, 그리고 요 LCD 모니터는 29,390원에 구입을 했네요. 4월 달에. 요 밑에 보면 디지털 비디오 현미경이라고 이게 10만 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삼각대에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불편해서. 물론 배율은 잘 나오고, 영상도 괜찮았었어요.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해서 전원을 켜면 이렇게 현미경이 돼요. 실제로. 뭔가 사용할 만한 그런 퀄리티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위아래 좌우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 이게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재료 담당하시는 재료상 사장님한테 못 쓰는 체어 라이트 암을 하나 구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준비한 요런 것들을 다 매달아 가지고 실제로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짜이찌에 욕을 먹게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최대한 아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요거는 일종의 카메라고 요거는 렌즈인데, 요 앞에 부분을 이제 바꿔가지고 낄 수 있어요. 렌즈를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사보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외부에 설치하는 CCTV 이런 데 들어가는 렌즈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화질은 좋은데 좀 확대가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번들 기본 렌즈로 이렇게 장착을 이제 할 예정이고, 이거는 그 알리에서 산 LCD 패널인데, 이게 터치 입력도 되고 화면도 꽤 커요. 이게 몇 인치였더라? 이게 7인치짜리 제품이에요. 1024에 600. 그래서 여기 보면 HDMI도 들어가고, 뭐 오디오 입력 단자도 있고, 이 옆에 마이크로 5핀짜리 단자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터치고 하나는 전원이에요. 아무튼 이런 패널을 그냥 달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포맥스 보드를 잘라가지고 여기 뒤에 백 패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는 이 카메라 모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게 이렇게 브라켓을 3D 프린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체어에 달아야 되겠죠. 그럼 체어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달아놓은 요게 이제 아주 오래된 체어 라이트 암이에요. 라이트 헤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떼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달아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달면 움직여가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치대하고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3D 프린터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안 돼가지고 세 부분으로 이제 분할을 했고 이게 이렇게 딱딱 끼워진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3D 프린터에 걸어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다가 뭐가 다 잘 안 됐어요. 여기 이 달려있는 요 라이트 암이 이게 밑에까지 충분히 이제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저쪽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여기 기존에 여기 턱관절 치료하는 이 물리치료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이거를 환자분이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달았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달고 어댑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반대편에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요게 달려있던 그 보조암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보조암 있잖아요. 여기 원래 이게 스케일링 같은 거 할 때 여기다 석션 팁을 걸어 놓고 저 환자 입속에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다는 그런 암인데 이거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달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 달지 고민을 많이 이제 하다가 여기에서 달면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좀 불안해 가지고 요 위치에서 이제 빼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기 안쪽은 약간 좀 복잡한 구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히 만들기가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앞부분을 빼고 여기에다가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거의 2주 가까이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의 마운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카메라가 들어가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연결되고 여기는 이제 마운트하고 연결되는 보조함하고 연결되는 연결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3D 프린터로 이제 뽑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마운트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달리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달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뭉치를 이렇게 뭉치에서 이 부분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빼볼까요?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넣어보면 아주 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베드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여기가 살짝 휘었어. 이게 베드에 히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지금 저것도 거의 한 6, 7년 쓴 것 같은데 저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나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볼트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이즈였어요. 이렇게 놔두면 거의 한 20mm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튀어나와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서 이게 길어가지고 요거 이럴 때는 이제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볼트 커터가 있어요. 크니펙스 볼트 커터. 이걸로 요 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볼트가 잘리거든요.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이게 아주 명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조여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달아야 되겠죠. 기존에 쓰던 거에 구멍을 여러 개를 뚫었는데 이걸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잘 고정이 됐고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줘야 되는데 이 뒤쪽에 뭐 단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다가 스탠드오프를 달아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다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육각 드라이버 이걸 이용해서 뒤에서 조금 조여 줄게요. 오,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렸습니다. 그럼 여기다 카메라를 끼워봐야 되겠죠? 요 카메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오, 딱 들어가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다 달린 거죠. 여기다가 와이어를 연결하고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딱 돼. 좋네요. 여기 보면 USB로 연결이 되고 전에 만들었던 보조 배터리를 그냥 일단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 귤이 있거든요. 귤을 시험 삼아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잘 보여요. 여기 보면 손가락도 이 정도 보이는 거 보면 이건 충분히 진료 볼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여기 USB 포트로 전원을 입력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집에서 쓰던 요 멀티 포트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여기 초록색 돼 있는 여기 퀵차지가 지원이 되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USB 포트로 전원을 넣었더니 안에서 소자가 타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USB로 지금 전원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5V에서 12V라고 또 전원 입력 포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DC 입력 포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전기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댑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선을 이것저것 줄줄이 연결을 하면 너무 이제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보조 배터리 이런 쿠팡에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샀어요. 여기 출력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이걸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2V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다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트리거 보드가 있는데 요게 여기 옆에 납땜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9V부터 12V, 15V, 20V까지 여기 QC나 PD가 지원되는 그런 포트에서 전압을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전압을 쏴주세요 요청해가지고 그 전압이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네. 이 카메라에 전원이 제대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게 문제인데. 이제 들어오는 것 같네.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면
오, 된다. 이제 영상에 들어오는 게 제품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또 쓰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약간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출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래된 이런 장비들을 이제 사용할 때 전원 연결을 되게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PD 충전이 되는 그런 거를 연결할 때는 안쪽에 있는 회로가 타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포트로 출력을 해야 된다. 다시금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손잡이까지 이렇게 잘 달아졌어요. 튼튼하게. 오히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만드니까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끝부분에 있는 이런 마운트라든지 손잡이라든지 그런 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출력을 했으면 이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여러 가지 파츠들을 좀 갈고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될 때 이제 유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출력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 한 파츠를 이제 총 4개 파트인데 이거 하나를 출력하는데 거의 2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8시간을 걸쳐가지고 이제 뽑았고 지금 이렇게 실패한 요런 것들까지 다 따져보면 거의 20시간 넘게 했는 것 같아요. 전원을 연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요 헤드 쪽에 달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요 암 쪽에 이렇게 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모양의 이제 마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끼워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배터리가 잘 이제 달리죠. 오,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변 SSD 확인을 굉장히 잘 보이죠? 이제 15번 파일인데 15번 파일을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확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선배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또 뭐를 해볼 거냐면 제가 이제 카트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진짜 현미경은 2천만원 뭐 4천만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4만씩 스테레오 현미경이 전자제품 수리용으로 나온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런 현미경이 있어요. 이거를 암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까. 가격도 굉장히 적당하죠. 이게 11월 11일부터는 좀 세일을 할 것 같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가지고 재료를 구매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고 있기도 하고, 또 여기 매단은 이런 암도 따로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오토포커스가 되는 그런 종류의 현미경이 있나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266,6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F가 된대요. AF가 되면 굉장히 이제 편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한번 요걸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싼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볼까. 좀 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도 놓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겠네요.